영상 시작 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김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두터운 코트를 단단히 여몄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얼굴을 스쳤고 손끝이 잠깐 얼었습니다. 머리 위로 낮게 들이운 회색 하늘은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색이 바랬습니다. 은영은 손가방 속 카메라를 꺼내며 셔터 캡을 다시 열었습니다. 카메라 스트랩을 어깨에 걸치고 손에 쥔 감촉을 느꼈습니다. 금속과 가죽 그리고 오래된 기억이 뒤섞인 느낌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날따라 항구는 고요했습니다. 파도는 일정한 간격으로 부두를 두드렸고 갈매기 몇 마리가 낮게 날아갔다가 다시 물결 위에 앉았습니다. 은영은 난간을 잡고 숨을 고르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잃어버린 시간과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래전 젊은 시절 부산에서 바다를 건너던 기억, 처음 카메라를 손에 쥐었던 날의 떨림, 그리고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겹쳐졌습니다. 그때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군청색 점퍼가 바람에 살짝 날렸고 흰 머리칼 사이로 햇살이 스쳤습니다. 은영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은영이 대답했습니다. 셔터가 조용히 울렸고 그 소리는 바람에 섞여 잦아들었습니다. 노인은 은영의 작은 흉터와 목걸이에 잠깐 시선을 머물렀습니다. 혹시 저녁에 말씀드린 이름은 잊어주세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은영은 정면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얇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혹시라도 사진이 필요하시면. 정혜수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후는 조용했습니다. 손자 김도윤은 스캐너와 필름 홀더를 책상 위에 준비했습니다. 은영이 촬영한 필름을 한 장씩 스캔하며 화면 속 바다와 난간, 그리고 마지막 컷의 흐린 글자 시모노세키를 확인했습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며 글자를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영은 일본에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설명을 붙였습니다. 우연일 수도, 필름 잔상이 남았을 수도 있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녁, 은영은 일기장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날씨, 바람, 배의 경적 소리, 그리고 시모노세키라는 두 글자를 기록했습니다. 손끝으로 목걸이를 만지며 닫힌 문턱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에게 곧장 묻지 않고 먼저 오래 함께한 가족에게 물어보겠다고. 내일 아침 질문을 꺼낼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몸을 뉘이며 은영은 파도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컷까지요. 도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두 이름이 마음속에서 부딪히며 그녀는 방향을 느꼈습니다. 내일 오래 기다린 답을 찾으러 가겠다고. 둘째 날 아침은 더 차가웠습니다. 은영은 카메라 스트랩을 조정하며 셔터 캡을 열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금속과 가죽의 감촉이 어딘가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군청색 점퍼가 바람에 조금 들렸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은영이 답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맞추며 구도를 잡았습니다. 은영은 시선을 수평선에 두고 숨을 고른 후 셔터를 눌렀습니다. 소리는 짧았지만 순간이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그의 시선이 은영의 눈썹 위 작은 흉터와 로켓 목걸이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저녁에 말씀드린 이름은 잊어주세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짧은 침묵 후 은영은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네.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바다를 건너던 시절 사진 일을 했지요. 얼굴이 아주 닮았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얇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정혜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영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심장이 잠시 크게 움직였다가 곧 잦아들었습니다. 하선은 순조로웠습니다. 바퀴가 끌리는 소리가 로비에 길게 울렸고 오명자는 버스 창가에 앉았습니다. 괜한 말을 하는 노인이네요. 그럴 수도 있지요. 여행은 가볍게 끝내는 게 좋습니다. 집에 돌아온 오후 겨울 햇살이 낮게 기울어 거실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손자 도윤이 필름을 스캔했습니다. 화면 속 잿빛 바다와 난간, 오명자의 코트, 하늘의 금빛이 겹쳤습니다. 마지막 컷에서 도윤은 멈췄습니다. 화면 속 글자가 흐렸지만 시모노세키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느낌이에요. 필름 곁에 붙은 먼지가 낡았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필름이 섞였나 했는데 새 롤이었어요.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요. 우연으로 합시다. 은영은 손끝으로 로켓 목걸이를 더듬었습니다. 저녁이 깊었습니다. 은영은 사진을 천천히 넘기며 마지막 컷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자가 흐릿하지만 의미는 또렷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명함 속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곧바로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침대에 몸을 눕히고 은영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귓속에 파도 소리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컷까지요. 도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이름이 마음속에서 부딪히며 방향이 생겼습니다. 내일 오래 미뤄둔 질문을 꺼내고 마지막 컷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모 집 앞 골목은 좁고 오래된 가게의 포장김이 바람과 섞여 짠 냄새를 밀어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복도는 따뜻했고 온풍기가 곧게 불었습니다. 현관문에 작은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은영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말수는 얇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는 휘었지만 눈매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왔냐? 예, 이모. 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내화가 문 앞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거실은 훈훈했고 전기장판 위에는 담요가 반듯했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모는 리모컨 볼륨을 한 칸 내렸습니다. 부엌에서는 보리차 냄새가 났습니다. 은영은 컵을 양손으로 감싸며 차를 들었습니다. 이모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밤잠은 잤냐? 네, 무난했어요. 손목은 어때? 괜찮습니다. 은영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사진 한 장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바다와 난간, 흐린 글자 시모노세키. 이모의 시선이 잠시 사진에 머물렀다가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옆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잔이 떨렸습니다. 현상소가 엉터리구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글자가 자꾸 걸립니다. 별걸 다 신경 쓴다. 그거 놓고 미역국이나 먹고 가라. 은영은 숨을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배에서 어떤 노인이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윤이라고 했습니다. 이모 아시지요? 식탁 위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이모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찡그려지고 손등에 핏줄이 올라왔지만 표정은 곧 닫혔습니다. 몰라. 그런 이름 없다. 정말 모르십니까? 그래. 눈이 그리 보이는 거지.
나이 들면 그런다. 은영은 말없이 장식장 유리문 속 두 사람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TV 속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이모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솟고 국자가 돌았습니다. 동작은 익숙했지만 어딘가 굳었습니다. 밥부터 먹자. 이모, 저는 오늘 물어보러 왔습니다. 밥 먹고. 아닙니다. 지금이요. 이모는 잠시 흔들렸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말없이 식탁으로 돌아와 국을 올렸습니다. 김치 접시가 달그락하고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가 얇게 났습니다. 식사는 짧게 끝났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은영은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오래된 커튼과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있었고 번호표가 손에 얇게 말렸습니다. 상담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이력은 열람 신청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 정도. 오래된 자료는 마이크로필름입니다. 사유를 간단히 적으세요.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더 세졌습니다. 목도리를 조였지만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접수증이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모는 장롱 서랍을 비우고 있었고 종이들이 탁자 위에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편 봉투, 오래된 달력, 세탁 영수증, 누렇게 바랜 사진들. 은영은 옆에 앉아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종이는 파랗게 발았고 모서리에 톱니가 뚫려 있었습니다. 글씨는 흐렸지만 부산 시모노세키가 희미하게 읽혔습니다. 손끝을 멈춘 은영에게 이모가 번개처럼 봉투를 잡아챘습니다. 버릴 거다. 옛날 종이.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맘대로 해라. 은영은 봉투를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숨이 얕아졌습니다. 이모는 다시 종이를 정리했습니다. 허리가 잠깐 아파 보였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창틀에 햇빛이 얇게 걸렸고 은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모,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오지 마라. 감기 옵는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시간, 은영은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예, 정혜수입니다. 어제 명함 주신 분 맞으시지요? 김은영입니다.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항구 쪽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따뜻한 데서 천천히 얘기합시다. 네. 곧 가겠습니다. 부산역 뒤편 골목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항구 쪽 바람이 낮게 스며들었습니다. 부두 앞간이 의자 위에는 종이컵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달고 뜨거운 커피 향이 바람 속으로 섞였습니다. 정혜수는 낡은 캔팅 같은 철 상자를 열었습니다. 뚜껑의 고리가 뻑뻑하게 움직였습니다. 안에서 얇은 필름 조각과 회색 노트가 나왔습니다. 기록 버릇이 남아서요. 그는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노트 안에는 작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69 봄 부산 시모노세키 승선 촬영 빨간 스카프 잉크는 발에 있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무례했지요. 이름을 함부로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오래 기억해 주셔서요. 사람 얼굴은 잊히는데 돌아보지 못한 뒷모습은 오래 남더군요. 정혜수는 필름 조각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컨택트 프린트 안에는 난간, 외투 주름, 목걸이 같은 작은 빛과 그림자가 아득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은영은 사진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코끝에 커피 향이 스쳤고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확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비슷한 자리에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컷은 늘 흔들렸지요.
제 마지막 컷도 그렇습니다. 은영이 대답했습니다. 둘은 말 대신 손으로 소통했습니다. 필름을 빛에 비추고 노트를 넘기며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겨울 바람이 사이를 스쳤지만 마음속 온도는 차분했습니다. 정혜수는 컨택트 프린트 한 장을 은영에게 건넸습니다. 가지십시오. 복사본이지만 단서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영은 손자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과 스캐너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실내는 따뜻했고 테이블 위에는 종이들이 반듯하게 펼쳐졌습니다. 도윤은 화면에 두 이미지를 겹쳐보며 분석했습니다. 볼트 위치가 같아요. 난간 나사 간격 여기요. 그리고 간판 글자 획이 옛 폰트예요. 그렇군요. 할머니, 그 노트에 날짜가 있잖아요. 그때 부산 시모노세키 배편 기록을 찾아볼게요. 신문 아카이브로요. 키보드 소리가 잦아들자 오래된 신문 화면이 떴습니다. 작은 기사 한 줄, 부산 시모노세키 여객선 증편. 노트의 날짜와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퍼즐이 맞아갑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도윤이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방안을 환하게 채웠습니다. 사토 유미와의 영상통화도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일본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은영은 컨택트 프린트와 겹노출 사진을 번갈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간판 테두리 60년대 말 시모노세키 항만 표지 맞아요. 폰트도 당시 공공서체예요. 정확합니까? 네. 각도도 맞아요. 방파제 끝 조명 위치도 동일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응원할게요. 천천히요. 확인된 사실이 은영 마음을 조금 들어올렸습니다. 작은 성과는 조용히 쌓였습니다. 은영은 일기장에 확인 항만 표지 구도 날짜라고 적었습니다. 초조함은 여전히 남았지만 숨은 고르게 쉬어졌습니다. 저녁 은영은 이모 집 앞에 섰습니다. 신발 매트가 젖어 있었습니다. 가벼운 비가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모는 고무 장갑을 끼고 설거지 중이었습니다. 왔나? 어제는 제가 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영은 컨택트 프린트를 조심히 꺼내 중앙에 놓았습니다. 이모는 길게 보지 않았지만 금세 다른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숨만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모, 저는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항구에도 가보겠습니다. 몸 조심해라. 짧은 네 글자였지만 문 하나가 안쪽에서 걸쇠가 풀리듯 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모는 냉장고에서 귤을 꺼내 반으로 가르더니 접시에 올렸습니다. 말없이 은영에게 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 멀다. 손날로 챙겨라. 그녀의 단단함은 방어가 아니라 보호에 가까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굵어졌습니다. 은영은 가방에서 로켓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은은하게 빛이 반짝였습니다. 이번에는 열렸습니다. 안쪽에 작은 이니셜이 판독되었습니다. Y, H. 숨이 깊게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은영은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밤 도윤이 예매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출항 시간과 좌석 배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은영은 천천히 선택했습니다. 왕복 날짜는 가까운 주말. 결제 후 메모칸에 짧게 적었습니다. 동반 정혜수. 정혜수에게 전화를 걸자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끝이 조금 밝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 묻어둔 말을 이제 같이 꺼낼 수 있으니. 반쪽짜리 승선권 봉투와 새 예매 확인서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회색과 흰 종이가 결을 달리하며 빈칸은 채우겠다는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은영은 일기장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창밖의 빗물 소리 속 로켓은 닫혔지만 숨김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닫힘이었습니다. 바다는 오래 걸리지만 결국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은영은 다른 파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영은 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반쪽짜리 승선권 봉투가 닿았고 옆에는 새 예매 확인서가 겹쳐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나란히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혜수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모자챙에 성에가 얇게 맺혔고 손에는 작은 카메라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도유는 배낭을 고쳐맸습니다. 렌즈 하나, 배터리 하나만 챙긴 가벼운 준비였습니다. 준비되셨지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천천히 가봅시다. 정혜수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손 시려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따뜻합니다. 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끝이 잠깐 떨렸지만 숨은 고르게 쉬어졌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서서 렌즈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렌즈 안에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시모노세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물결과 낮은 콘크리트, 바랜 표지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구역 표식의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정혜수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날은 저쪽이었습니다. 바람이 더 매서웠지요. 오늘은 덜 춥습니다. 은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가 더 크게 불렀어야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게 말입니다.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의 저는 돌아볼 수 없었지요. 오늘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작은 안내소에 들렀습니다. 안내 직원이 작은 소책자를 내밀었습니다. 옛 항로 소개와 간단한 연표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승선권이 있으면 기념 스탬프를 찍어드립니다. 반쪽짜리도 됩니까? 은영이 물었습니다. 네. 이야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빨간 잉크의 도장이 봉투 한 켠에 찍혔고 둥근 테두리 안에 작은 배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점심은 항구 근처 작은 식당에서 따뜻한 국수를 먹었습니다. 김이 얼굴을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따뜻함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은영이 말했습니다. 제가 덕을 봤지요. 정혜수가 답했습니다. 할머니, 사진 예쁘게 나왔어요. 도윤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은영이 낮게 웃었습니다. 돌아오는 배는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갑판에 앉은 갈매기가 깃을 정리했습니다. 은영은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날짜를 적었습니다. 시모노세키, 시구역, 돌아봄. 짧지만 의미 있는 문장이 종이에 남았습니다. 정혜수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컨택트 프린트에 복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혹시 잃어버릴까 봐요. 하나 더 갖고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지나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쯤이냐? 거의 도착합니다, 이모. 다녀왔습니다. 짧은 숨이 수화기 너머에서 섞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안했다. 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얕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모가 지키려고 했다는 걸요. 저도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 잘 살았다. 고맙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지만 편안했습니다. 이모, 내일 들르겠습니다. 귤 사갈게요. 오지 마라. 내가 살게. 그래도 가겠습니다. 둘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닮아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 바람이 조금 따뜻했습니다.
저녁빛이 항만 창문에 길게 붙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테이블 위에 사진을 펼쳤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 컨택트 프린트, 반쪽짜리 승선권 봉투, 새 예매 확인서. 서로 다른 회색과 흰색이 어깨를 맞댔습니다. 은영은 뒷면에 펜을 대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김은영, 박윤희. 1969-2025. 내가 나를 돌아본 날. 잉크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이 사진을 정리하며 파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날짜, 위치, 구도. 젊은 손이 질서를 만들고 은영은 기억을 담았습니다. 할머니, 기록은 제가 맡을게요. 고맙습니다. 기억은 제가 맡겠습니다. 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대 간 간격이 좁아졌고 손의 움직임이 닮아갔습니다. 밤, 이모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부드럽게 켜졌습니다. 이모는 문 앞까지 나왔고 두 팔이 잠깐 떨렸습니다. 은영이 가볍게 안아 허리를 감쌌습니다. 고생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놓였고 귤 껍질이 접시 위에 얌전히 말려 있었습니다. 은영은 로켓을 벗어 이모 앞에 올렸습니다. 이모는 오랫동안 바라보고 손끝으로 이니셜을 더듬었습니다. 예쁘다. 예쁩니다. 오래 예뻤습니다. 잠들기 전 은영은 일기장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이름은 서사입니다. 나는 두 이름으로 잘 살겠습니다. 로켓이 가슴 위에서 작게 움직였습니다. 박동이 규칙을 찾았습니다. 새벽 창밖 파도가 낮게 반짝였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이 건조대에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젖은 종이가 단단해졌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끝장이 아니었습니다. 첫 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천천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의 경적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두 이름이 한 번 더 스쳤습니다. 서로를 해치지 않았고 겹치되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이모에게, 정혜수에게, 도윤에게, 그리고 바다에게 닿았습니다. 바다는 오래 걸렸지만 결국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은영은 자신의 이름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